안 남았죠. 내일이 종강이니까. 배점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제 2번이 일반 점표 입력인데 3점짜리가 6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점표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150문제로 풀어봤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 3번이 메인 매출 점표. 이건 부가세를 배워야 할 수 있었던 주제인데 역시 3점짜리 6개 나와요. 얘네들이 지금 중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얘는 그 점표를 정정하는 건데 이쪽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점표를 정정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점표 내에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점표 내에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얘 둘은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불공이랑 그 일반 점표에 적는 불공제 그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얘는 3점짜리 2개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일반 점표랑 메인 매출 점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점표 정정은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결산이에요. 결산은 3점짜리가 3개. 이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이 장부 조회입니다. 장부 조회. 이걸 할 건데 얘는 3점짜리 3개가 나와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얘네들은 입력이잖아요.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이 장부 조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회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뽑아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 적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 있는 거를 보고 적을 거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좀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장부 조회도 실제로 되게 많이 할 테니까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앞에서 패턴을 잘 떠나야 뒤로 갔을 때도 편하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현금 출납장인데 일단 쉬운 걸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K랩에서 회사는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회사가 없어도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장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목하고 뭐 한두 개는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장부로 찾아가야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현금 출납장은 문제를 딱 4문제만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는 현금이겠죠, 당연히. 현금 출납장은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거를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현금이에요. 현금만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분계를 할 때 계정 과목 위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만 적는 거죠. 계정 과목은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4문제를 넣은 이유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잔액. 패턴을 한번 잡아볼게요. 장부조회에서. 그럼 1번 문제는 5월 20일로 나왔는데요. 이게 5월 20일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시점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날짜 중에 점을 찍은 거죠. 5월 20일 딱 하루로 시점. 그럼 이때 시점이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잔액입니다. 시점이랑 잔액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재무상태표랑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 얼마 있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얼마 잔액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 이번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로 돼 있죠? 이건 기간이잖아요. 이게 시점일 수는 없죠. 3달 동안이니까. 그러면 기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자연스럽냐면 너 1월부터 3월까지 얼마 벌었어? 또는 얼마 썼어? 라고 물어봐야 자연스럽지.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증가량, 감소량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증가량은 플러스고 감소량은 마이너스겠죠.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패턴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네, 그러면 이때 일단 1번 문제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기간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이 정도로 일단 크게 나눠놓고 하나씩 들어가서 볼게요. 현금 출납장은 그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장부 관리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기간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5월 20일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는 5월 20일 하루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 5월 20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지금 다 다르니까 이 장부조에는 그 메모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숫자를 적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숫자는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리를 적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지.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월 20일을 조회했는데 5월 20일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거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5월 20일에 거래가 하나 있어요. 내용이 외상매입금 현금 반대인데 그럼 현금이 나갔겠죠. 갚은 거니까. 그럼 이때 거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거래가 3개 있었으면 세 번째 거래가 마지막이죠. 그 세 번째 거래까지 끝난 다음에 잔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의 잔액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잔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이랑 출금은 기간에 매칭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시점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점이잖아요. 잔액이 나왔고 잔액에서 뭘 볼 거냐, 몇 번째 걸 볼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하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래가 마지막 거래죠. 그러면 이 마지막 거래의 잔액을 본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번 답은 5월 20일 마지막 거래의 잔액 이렇게 써야 된다. 저는 거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거래잖아요. 그 마지막 거래의 잔액을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이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2, 3, 4는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5개월 동안 거래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답은 똑같아요. 마지막 거래의 잔액인 건 똑같아요. 그냥 조금 더 피곤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바뀌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다는 소리지. 왜냐면 그 날의 잔액이 바뀔 수는 없겠잖아요. 그냥 기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만 2번 쓰는 게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시점이랑 잔액이 매칭되는 거가 중요해요. 1번 문제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1월부터 3월이 나왔잖아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거죠. 정확히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기간을 썼으면 당연히 입금, 출금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이 될 거다 이 말이지. 입금, 출금. 그럼 여기서는 입금액 합계를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은 입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입금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볼 거냐가 문제겠죠. 그럼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현금 출납장인데 베이스가 현금이잖아요. 이 현금의 계정 과목이 자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현금은 자산이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현금이라는 자산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작년 말에 결산 끝내고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현금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이 현금이라는 자산은 차변으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입금은 차변 개념이겠죠? 출금이 대변 개념이고. 그래서 이때 맨 위를 보면 전기 2월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왔단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8,040만 원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이죠. 그럼 얘는 1월 1일에 입금이 된 거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입금 1월 1일에 됐어요. 그리고 한 달치 유입액 월계가 있습니다. 1월 밑에 가보면 월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월계는 1월에 합계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계가 있는데 이 누계는 전기 2월 플러스 1월 월계죠. 그리고 또 2월 가보면 2월 월계, 2월 누계, 3월 월계, 3월 누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을 찾는 방법은 두 개예요. 1월 월계, 2월 월계, 3월 월계를 더하는 방법. 입금액에서.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세 번이나 더하려면.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입금액 누계 있죠. 이게 전기 2월 플러스 1월 월계 플러스 2월 월계 플러스 3월 월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계에서 전기 2월만 빼면 되지. 공식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을 1월 월계 플러스 2월 월계 플러스 3월 월계로 쓰려고 했는데 세 번이나 더하면 좀 귀찮다. 그러면 3월 2개 빼기 전기 2월로 가보자. 당연히 입금액이고요. 입금액 물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 2번에서 중요한 건 현금이 자산이니까 전기 2월이 차변에 있단 소리지. 그러니까 전기 2월이 대변에 있을 수는 없어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넘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입금의 3월 2개 빼기 전기 2월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제일 쉬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역시 1월부터 3월인데 얘는 현금 지급액이죠. 출금이에요. 그럼 얘도 패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답이 똑같죠. 3월 2개 빼기 전기 2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금은 전기 2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그냥 3월 2개인 거지. 이 성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역시 3월 2개 빼기 전기 2월인데 근데 전기 2월이 0이니까 빼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3월 2개가 답이지. 그 다음은 이제 4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1월 중입니다. 1월 중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죠. 근데 이때는 한 달치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인데 그러면 이때 제가 세 개를 처음에 적어놓은 게 잔액과 증가량 감소량이잖아요. 그럼 1번 문제는 잔액이고 2번 문제는 플러스죠. 3번 문제는 마이너스고요. 그럼 4번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인 거죠. 기간이니까 둘 다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치를 다 물어봤어요. 이유는 월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입금 월계 빼기 출금 월계 하면 되는 거죠.
월계는 전기월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무게가 아니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3월 입금 1월 월계 빼기 출금 1월 월계 이렇게 가지.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여기다가 1월부터 3월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준 거지. 현실감 있게.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키워드가 현금입니다. 잔액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전기월의 여부와 월계 그 정도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주제가 계정별 원장이에요. 현금 출납장은 그 키워드가 현금이었다면 현금 출납장의 키워드가 현금 계정 과목이라면 계정별 원장은 정확히 말하면 현금 외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금 외. 왜냐하면 현금은 현금 출납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현금 빼고 나머지 계정 과목을 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요. 이름이 계정별 원장이잖아요. 계정 과목별로 본다고.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현금 외 계정 과목. 그러니까 현금은 자산인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6월이 차변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 계정별 원장은 현금 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뤄줘야 돼요. 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5번 문제는 5월 8일이죠. 그럼 이거 시점 아니에요? 시점이죠? 그럼 이거 시점인가? 이렇게 봤는데 뒤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또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5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3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방금 현금 출납장 한 것처럼 증가량, 감소량, 잔액 다 나올 수 있어요. 아까 현금 출납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근데 수익, 비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수익, 비용은 잔액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발생해야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사실 없는데 예외가 있었죠. 발생과 이연할 때. 그러면 이걸 안다면 지금 5번 문제가 5월 8일이 시점이면 원래 시점은 잔액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리후생비 파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잔액 개념이 없죠. 그럼 잔액을 검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5월 8일이 시점인데 그럼 얘는 5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루 동안 기간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1번과 5번을 비교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 나오는 계정 과목의 성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랑 시점이 나와봤자 시점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루 동안의 증가량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계정별 원장. 5월 8일로 두 번 한번 해볼게요. 5월 8일부터 5월 8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기간이잖아요, 원래. 하루 동안.
개정 과목은 독립행비 800번 9번 써야 돼요. 이게 앞 뒤가 있는 이유가 그 여러 개정 과목을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한 개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를 두 번 입력하기 때문에 앞에 쪽에서는 검색을 해주시고 뒤에는 번호를 따라 쓰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잔액이 나오긴 했는데 정확히는 차변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봐도 상관은 없네. 잔액? 뭐 다른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간으로 좀 바꿔서 해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변. 왜냐면 비용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없어서 안 나오는 건데 지금 5월 8일 말고 저는 1월 4일이 있으니까 1월 4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1월 4일, 1월 4일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딱 거래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차변이 답이다 이 말이지. 비용이니까. 잔액 개념이 아니에요. 잔액은 여기서 쌓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비용이니까 차변을 봐야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 그러면 똑같지 않냐, 어차피 차변 잔액 똑같지 않냐라고 한다면 제가 1월 한 달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1월 30일 거면 이렇게 됐다고 치면 차변과 잔액 다르잖아요. 잔액은 지금 누적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차변이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개정 과목의 성격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하루의 기간이 되었다. 시점이 아니라 하루의 기간이 되었다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좀 5번이 헷갈릴 만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1월부터 6월까지 판관비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이것도 똑같아요. 800번 복리후생비. 근데 1월부터 6월이니까 얘는 조금 더 편하게 답 찾기가. 6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복리후생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의 기본적인 속성 전기월이 없다. 자산부채 자본만 전기월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필요할 때만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발생한 건 작년에 발생한 거고 올해 발생한 건 올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아예 별개이기 때문에 전기월이 없단 말이죠. 그럼 전기월이 없으면 얘는 답이 차변의 누계가 되겠죠. 차변 누계. 그래서 비용이니까 차변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을 뭐 정리하면서 또 보면은 005번은 답이 그 해당 날짜의 차변이었죠. 5월 8일에서 차변. 잔액이 아니라 이유는 비용은 잔액이 없으니까. 006번은 1월, 6월 해서 지출한 공유부생비 차변 누계. 6월 차변 누계가 되겠죠. 네, 그리고 7번은 보험료 중 제조 경비.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상반기가 1월, 6월인 것도 뭐 똑같고 보험료가 비용이라는 원리만 이해를 하면 사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6번 해봤으면 7번은 해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6번, 7번은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8번. 8번은 역시 1월부터 6월입니다. 근데 얘는 원재료죠. 원재료 자산이죠. 자산이면 전기월 있겠네.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확률이 높죠. 전기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월, 6월까지의 증가량을 물어본 거잖아요. 원재료 매입액이면. 그럼 아까 그 현금 출납장이랑 똑같지 않아요? 차변 무게에서 전기월 빼기. 차변 무게에서 전기월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번 문제는 2번과 흡사하다. 8번과 2번이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이 안에서 패턴을 찾아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5, 6, 7, 8까지가 하나의 섹션이고 9, 10, 11이 또 하나의 섹션이거든요. 그러니까 5, 6, 7, 8은 그 일반적인 경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9, 10, 11 같은 경우는 섹션이 달라지는데 이 9, 10, 11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전표 풀다가 그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해라고 할 때 제가 그 맨날 그랬어요. 조회를 안 배워서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9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9번이 12월 31일입니다. 기말 결산일 같은 말이죠. 12월 31일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 말은 현금 과부족 잔액이 있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거 현금 과부족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현금 과부족이 자산인데 지금 기말 결산일 현재 말하고 있죠. 시점이에요. 시점. 12월 31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시점이고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잔액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보고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없을 거예요. 아마 현금 과부족 문제가 맨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잔액이 차변에 있었다. 이거는 다른 걸로 한번 대체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변과 잔액이 같이 있거나 대변과 잔액이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이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둘 다 있을 수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지연해 보면 검색을 했는데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뭐 300만 원 있었다 이렇게 검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으면 대변으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없앤다 하면 차변이 비죠. 그러면 잡손실 300, 현금 과부족 300 이렇게 써라 이 말이지.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없애야 되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왜냐면 원인을 모른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회랑 현금 과부족의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내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현금 과부족을 검색했는데 대변에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변으로 빼주고 자비로 해주면 되죠. 이건 그거 생각 안 나면 이제 현금 과부족 파트를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이거 풀었던 문제예요. 풀었던 문제입니다. 봄꽃 상사의 이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못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검색을 해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조회했더니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잔액만 보면 돼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은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좀 그 조회하실 때는 좀 융통성 있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그때그때 받아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바꿔서 검색을 해볼게요.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게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월 31일 얘는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우리 회사는.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12일이잖아요. 저는 10월 12일로 한번 나와요. 자 보시면은 10월 12일 기준으로 얼마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460이 있었대. 그럼 여기선 대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차피 대변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생길지 대변에 생길지 모르는 애인데 대손 충당금은 원래 자산의 감소니까 자리가 대변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변 대변이 중요한 게 아니지. 100% 대변이니까. 그러니까 잔액만 보면 돼요 얘는. 그래서 좀 다 알아야 됩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지금 460이면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160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160. 이걸 보고 답을 어떻게 쓸 거냐. 대손 충당금 160 이렇게 빼고 미수금 200 미수금 대손 충당금 봄꽃 상사 이렇게 되겠지. 4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900번 기타의 대손 상관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상황이 대손 충당금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전표 문제를 풀다가 어떤 계정 과목을 조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이 제일 좋다 이 말이지. 다른 데서도 가능은 한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회하면 계정별 원장. 왜냐면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11번인데 요건 어제 풀었던 거예요. 법인세 비용. 이건 자동결산 항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선납세금을 조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회해도 나오죠. 근데 어제 보여드렸던 거는 그 결산자료 입력가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죠. 12월 31일로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있습니다. 선납세금이 전 3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조회를 해도 알 수 있죠. 잔액이 뜨니까. 근데 여기서 선납세금만큼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결산했었잖아요. 어제가 아니구나. 이틀 전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2번 치라고 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어제 답을 써놨는데 선납세금 써있죠 이렇게. 선납세금은 조회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예외가 되는 거지. 예외가.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에 가서 봐도 되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 더 좋잖아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썼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9, 10, 11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해야 된다 정도? 그러니까 이 계정별 원장은 섹션 2개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쪽 섹션은 아예 계정 과목을 조회하라는 장부조회 파트인 거고 밑에는 일반전표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껴넣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2개로 보시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계정별 원장이랑.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모든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도 포함해요. 얘는 모든 계정 과목 플러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통은 여기서 월별 비교가 나옵니다. 월별 비교, 기간별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별 비교라고 하는 거는 밑에 뭐 몇 개만 훑어보도 나오는데 뭐 12번 문제를 보면은 뭐 가장 큰 달, 가장 여기서 뭐 작은 달이겠는데 여기 적다겠군요. 적다겠죠. 가장 적은 달? 크다 작다는 크기고 크다 작다는 양이죠. 가장 큰 달, 가장 적은 달이 나왔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역시 가장 적게 발생한 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번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15번 가장 많다. 16번 가장 많다.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가장 많다, 가장 작다, 가장 적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정 과목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계정별 원장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12번 문제 하나로 한번 해볼까요? 12번 문제가 제품 매출인데 두 개는 해봐야겠다. 자산이랑 비용으로. 지금 12번이 제품 매출이고 이건 수익이죠. 수익. 그리고 15번도 해볼게요. 15번은 원재료 자산인데 이 두 개 정도면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계정 원장으로 가서 12번이 상반기잖아요. 상반기는 1월, 6월이죠. 계정 과목 제품 매출 이렇게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아까 비용은 차변 봤죠. 수익이니까 대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대변이랑 잔액이 같이 있죠. 근데 이 잔액은 누적되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래로 갈수록 무조건 커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대변. 이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변끼리 비교해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가 답이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저는 지금 5월, 3월인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대변을 봐서. 그러니까 이게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반 점수에서 잘 해놔야 얘도 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별개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는 걸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익의 특징은 대변에 발생한다, 전기월이 없다예요. 수익이니까. 그리고 이거랑 15번 문제를 비교를 해볼게요. 15번은 자산이니까 또 다를 거란 말이죠. 네, 상반기인 건 똑같네요. 원재료로 바꿔볼게요. 15번은 원재료 자산인데 자산은 당연히 차변에 있겠죠. 사오면 차변이니까. 그리고 전기월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전기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월별로 비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쉽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그래서 뭐 결국 차변 대변만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쉬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원재료를 계정별 원장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계정별 원장. 내가 총계정 원장을 몰랐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할 수도 있겠죠.
1월부터 6월까지 똑같이 검색해 볼게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는 월계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월계가 띄엄띄엄 서 있죠. 언제 보고 비교해요? 할 수는 있는데 노가다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압축시켜 놓은 게 얘예요.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지. 가능은 한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총계적 원장이 좋더라 이거지.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런 말 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키워드가 확실한 편이고.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이니까 당연히 거래처 나오겠죠. 거래처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뭐 누굴지는 모르지. 근데 이 거래처랑 그 계정 과목이 같이 나와요. 계정 과목이 피처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19번이 도시상회 물어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상회 이렇게 하면 거래처 맞죠? 근데 도시상회만 말하면 도시상회 모든 계정 과목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럼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상회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도시상회한테 내가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냐 이런 식으로 가야 자연스럽지. 그래서 계정 과목이 같이 나와주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그냥 거래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유형을 보면은 지금 17번 문제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모든 거래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큰 거래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7번, 18번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잘 보세요. 17번에 4월 말 현재 대기 시점이 시점 그리고 외상매출금 잔액 나왔죠. 시점이랑 잔액이랑 붙었죠. 그 다음에 18번 6월 말 현재 시점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회수를 안 했다라는 게 잔액 아니에요. 회수를 안 했으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회수를 하면 외상매출금이 사라지잖아요.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잔액과 미회수액이 같은 말이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19번 한번 볼까요? 19번은 5월 중이죠.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도 외상매출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만한 게 외상매출금밖에 없죠, 사실. 그럼 이때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금액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이제 한번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점과 기간. 일단 그 17번은 4월 말이라고 하니까 4월 30일, 4월 30일 쓰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여기는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모든 거래처잖아요. 모든 거래처. 누가 제일 큰지 모르니까. 그럼 이때는 이 거래처 처음에 거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엔터 치고 두 번째 거래처는 맨 밑에 거래처 엔터 쳐야겠죠. 누가 제일 큰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외상매출금이 있는 모든 거래처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검색을 하는 게 시점이고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산은 잔액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잔액 중에 제일 큰 거겠지. 그래서
저는 지금 잔액이 2,500이 제일 크고 강창 3회가 답이에요. 그래서 뭐 17번 잔액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9번 여기까지만 비교해 볼게요. 19번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 잔액이 붙었고요.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잔액은 미회수액이었고 19번은 도시상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모든 거래처 검색할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가야 되죠. 외상매출금 똑같고. 근데 여기서는 수령이라고 했잖아요. 수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개를 못하면 답이 틀린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외상매출금 증가액 이렇게 볼까요? 외상매출금 증가액이 얼마냐 하면 외상매출금은 차변으로 들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제품을 팔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돈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외상매출금은 못 받은 돈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외상매출금 차변 봐야겠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 증가는 플러스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외상매출금을 감소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라고는 잘 안 해요.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수령했다, 뭐 수취했다, 뭐 회수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외상매출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 수령, 수취, 회수, 그러니까 이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이 외상매출금 자체에 대한 감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의 감소니까 배변을 보라는 소리지.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 수령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문맥상 답이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19번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7, 18은 어차피 잔액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잔액은 안 틀리는데 차변 대변 헷갈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